결혼 10년차 부부의 이혼 여행. 결혼한 지 10년 된 부부가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할 수밖에 없는 까닭을 말하면서 자기들이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 동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함께 살기가 힘들다고 호소를 하러 오는데 그 사람들은 이혼하기 위해 무슨 작전을 짜고 온 것 같았습니다. 그냥 늘어놓는 넋두리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각각 미리 메모까지 해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려주었습니다. 기가 찼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도 가지가지이지만 참으로 유별난 부부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2시간에 걸쳐 긴 설명을 들었고 우리에게 동의하라고 아예 결론까지 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내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들어봐도 너희들은 함께 살아가기가 불가능한 것 같다. 그래, 이혼해라.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을 해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기꺼이 우리 부부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10년이나 같이 한 몸으로 살아왔던 부부가 아니었느냐고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혼하지 말라는 설득을 시작한다고 생각했는지 부부 생활 안 하고 살아온 지 벌써 1년도 넘었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이혼을 말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 주어야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혼을 하고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남남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그래도 살아왔던 기억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좋은 추억이라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혼하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시작했더니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잘 준비해서 마지막 이혼 여행을 가면 좋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혼 여행, 그거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대충 갔다 올 것이 아니라고 신혼여행은 어디로 얼마 동안 갔다 왔느냐고 물었고 똑같이 4박 5일을 다녀오라고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을 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여행이니 기억날 때마다 좋은 생각을 남겨주려면 내가 즐겁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편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어야 한다는 생각만 해라.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만 해주고 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보더니 좋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부한 대로 사랑을 해주기만 하고 사랑받으려는 생각은 4박 5일 동안 접어두고 최선을 다하고 오면 교회법적으로 두 사람의 혼배가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증명할 거리도 찾아봐 주겠다고 진지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진짜 여행을 떠났고 되돌아오면서 선물까지 사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찾아올 때는 어둡기만 했던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성호를 그었습니다. 성령께서 완전한 작업을 하셨다는 확신이 피어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에는 메모도 해오지 않았고 서로서로
상대방에게서 받은 사랑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먹으러 갈 때도 서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먹자고 제안을 해서 한 끼씩 골고루 먹었다고 했습니다. 어디를 구경을 갈 때도 상대방에게 어디 가고 싶은지 물어보게 되어서 결국 많은 곳을 다녀야 했다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마지막 이야기에서 우리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마지막이 될 잠자리를 가지면서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상대방이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완전한 내어줌을 구체적으로 실천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켜주어서 고맙다고, 그럼 이제부터 두 사람의 혼인이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증거를 찾아보아야 되겠다고 말했더니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두 사람은 이렇게 살았으면 되는 것을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왔는지 서로 사과하고 다시 시작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혼 여행 갔다가 신혼 여행을 하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작전을 짜고 보낸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솔직히 너희들은 같이 못 살겠구나 싶었고 진짜 좋은 추억 남기라고 권했던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그랬냐고 되물으면서 우리를 위해 진정으로 의도 없는 사랑을 해 주셨군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처음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처방전으로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혼 여행을 가면서 상대편이 앞으로 나를 위해 어떻게 살아주면 좋겠다는 바램을 완전히 내려놓고 갈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남남으로 살 것이니 바램을 가져도 소용이 없다고 단념했던 것이다. 바로 그것이다.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일어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예수님께 맡겨라. 두 사람 사이의 문제는 인간적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보려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으면 해보라 라고 기다려 주신 것이다. 앞으로 너희 문제는 주님께 맡겨드리면 된다. 그런데 주님에게 더 많은 은총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너희의 문제는 주님께 맡겨드렸으니 이제부터 너희들처럼 어렵게 결혼 생활하는 친구들을 도와주러 다녀라. 이미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경험했다. 바로 그 경험을 제안하고 가르쳐 주면 된다. 오래된 옛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휴일이면 같이 성지순례도 다니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곤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도와주어서 문제를 해결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어쩌다 장난치느라고 잠자리는 아직도 잘 되느냐고 물으면 그럼요 라고 딱 3글자로 답해 줍니다.